이번 주에는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는 15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됐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선거법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생중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일정표를 잠시 보면요. 그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재판이 바로 이번 주에 있는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바로 전날이죠.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1심 선고도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볼 때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이후에 6개월 이내의 대법원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이제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게 결정되는 게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요. 그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을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재판이 많이 지연돼서 이 633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되고 나면 그 항소심과 상고심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한번 본인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 때 1심 선고가 2019년 5월 16일에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5월 27일에 2심에 올라가서 3개월 하고 딱 열흘 만에 선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19년 9월 6일에 선고를 했거든요. 네. 이걸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본인의 어떤 재판에 관해서 운명이 정해질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 측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편할 수만은 없겠죠. 아무래도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 무죄를 뭐 자신하더라도 혹시 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건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길게 끄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선거법의 그 입법 취지가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심에서 왜 이렇게 길어졌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검찰 증인만 한 50명이 됐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입증하려고 네. 여러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훈시 규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페널티도 없고 물론 지금 입법 취지에 따라서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1심 선고가 11월 15일에 이뤄진 이후에는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이제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느냐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이 오는 15일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예고된 이 선거법 위반 재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보다 더 신경 쓰이는 재판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달입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인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건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관계가 내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도요. 오는 15일에 있는 재판보다 25일에 있는 이 위증교사 재판 방어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위증교사는 이제 형량을 보면 지금 선거법이 이제 지금 구형량이 2년인데 위증교사는 3년이에요. 그리고 네. 일단 선고가 되면서도 지금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위증교사는 벌금형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이 좀 과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 이 위증교사에서 나온 녹취록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 쪽 입장과 검찰의 입장이 지금 전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쪽으로 들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조작하고 만들어서 도움을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김진성 씨인가요? 이분이 자신의 변호사하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녹취록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걸 재판부에다가 제출하지 않는 등 이런 쪽으로 약간 이 검찰과의 상당한 신경전이 지금 저기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희도 거의 뭐 이건 뭐 이 인식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 측면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